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하멘커 간다. 오늘은 병원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나 의료 인력 중에서 우리 간호사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단 뭐 한두 달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일상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 막 발생이 되고 이러면서 하루 코로나 검사가 보통 저희가 이제 13건 정도 평균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생하면서 50에서 70건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간호 인력이 과부하가 되고 응급센터에 이제 임상 과장님들도 과부하가 걸렸죠. 그래서 하루 이제 50건 이상을 하게 되면 그 레벨 D 복장을 입고 채취를 하고 옆에서 바코드를 붙이고 또 환자가 가고 나면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전체적인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더운 그 상황에 그 복장을 입고 나면 1시간 안에 쉽게 말하면 그 사우나에서 이게 땀을 빼는 것과 똑같이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땀에 다 절어서 나중에 퇴근할 때 보면 막 입술도 헐고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친다고 하고 또 일부 간호사는 또 탈수에 빠져서 또 영양제를 받고 퇴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응급실의 인력을 전폭적으로 이제 내려주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평소에 오프가 10개 이렇게 되던 간호사들이 4개, 5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인력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지금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20건 이 정도 했거든요. 이제 줄어가고는 있어요. 또 건수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 속에서 대한전공의협회 집단 휴진하고 또 파업을 통해서 공백이 있었을 때 그때는 좀 더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전공의 수련병원이 있는 데는 엄청 바빴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PA 이제 전담 간호사들의 활동이 엄청 늘어났고 힘들었다고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실이 많이 과부하가 걸렸죠. 그래서 트랜스퍼를 이제 전원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간호사 분들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큰 힘이 또 됐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우리 협회에서도 그거를 메신저로 만들어서 단톡에 다 보내고 이 애로 이게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제 저희 영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힘을 내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정말 일일이 말씀으로 다 할 수 없는 의료 상황이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이고 또 감정 노동이고 거기에 이제 가중된 업무가 부담이 될 때는 정말 간호사분들도 또 사람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힘든 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이해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 많은 뭐 환자분들 또 의료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생되고 갑자기 늘어나면서 코로나 검사하러 오시는 대기 환자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시고 또 사이간 거리도 두고 이렇게 대기를 자가로 이제 차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보통 30분에서 막 1시간, 2시간씩 대기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 의료진한테 듣지 못할 욕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하시면서 저희 직원들이 그만두고 싶다. 정말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일하는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내 가족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주고 말씀이라도 좀 이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전국에서 간호사분들 자원봉사자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간호 인력의 어떤 확충, 꼭 의사 인원의 확충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분분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간호 인력 확충, 근무 환경 개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건지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는 일단 간호 인력에 대한 증원은 솔직히 처폐를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증원보다는, 왜냐면 졸업한 식구들이 2만 명이 넘는데 한 해에 거기에 임상에서 근무하는 식구는 50에서 60, 많게는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조사를 해서 정말 나머지 50%가 장롱면회인가라고 확인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50%는 임상했고 나머지 20%는 3교대를 하지 않는 다른 파트로 다 빠진 거죠. 그래서 3교대 임상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복지, 그냥 처우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원보다는 복지에 치우쳐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저희 간호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대학에서 정말 많은 간호사 그 학생을 증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력으로 보면 만족하지는 않으나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졌을 때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씁니다. 그러나 현장의 임상에서 근무하는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렇네요. 졸업하고도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또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뭐 교대 근무라든지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간호 피로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죠. 3교대를 하게 되면 이제 밸런스가, 생활의 리듬 깨지고 하면서 수면을 충분히 우리 간호사들이 취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는 아니나 일부에서 호르몬 언밸런스가 오면서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도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임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프수가 줄어들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남아있고자 하나 남아있을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협회 문영희 이사님은 간호사로 일하신 지 올해로 몇 년째세요? 저는 지금 34년째입니다. 34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병원 현장에서 함께 해오셨는데 그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찌 보면 희생하는 직업,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리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저와 함께 그분들의 고충도 좀 이해해야 되는 상황. 특히나 이번에 의사들의 어떤 파업 속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 그 가중된 업무, 이런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는 항상 어떠한 일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우선이 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뿐이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이 간호사라는 라이센스를 따고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1번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가 1번이라는 모든 생각을 결정할 때는 이게 환자한테 유익한 건지,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한테 이게 유익한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다면 사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의료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료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 간호사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저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도 적극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이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번에는 전북대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북대 병원에 상당히 많은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일반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심정숙입니다. 일반 병동이시면 코로나19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까? 저희 병동은 감염내과가 속해져 있는 병동이어가지고 주로
그 확진 환자가 나오면 그쪽으로 파견을 일부분이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일부분은 병동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 선생님도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네. 직접 파견돼서 일도 해보셨어요? 3월 초에 그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가 급증했을 당시에 갑자기 이렇게 여러 환자들이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 병실을 오픈해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병동을 폐쇄하고 다른 병동으로 가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우선 뭐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전국에서 간호사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감동을 줬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에게 어찌 보면 따뜻한 또 훈훈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 따뜻함 속에는 간호사분들의 어떤 피로도 또 부담감 어떤 이런 걱정 뭐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벌써 이제 9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병원에서의 코로나19 이후의 일상 속에 좀 달라진 점, 특히나 그 파견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갑자기 그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이잖아요. 병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의료 체계가 잡혀져 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병동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급작히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동에서 저희가 간호사는 솔직히 말하면 근무 하루 한 달에 근무 두티 인생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근무가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 이제 뭐 약속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전혀 잡을 수가 없고 하루하루가 이제 근무가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참 의료 현장에서의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물론 부서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간호사들의 어떤 피로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근무의 형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좀 힘든 시간이 많았을 텐데 실제로도 코로나19 이전에도 어떤 교대 근무라든지 간호사분들의 피로도가 좀 높다. 그런데 이 코로나 속에서는 더욱더 좀 많았을 것 같고 확진 환자가 나타나가지고 응급실에 문 닫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또 이제 확진 환자를 봤던 간호사들이 자가격리를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은 그 다음날 다시 오픈을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한테 이제 병동을 다시 또 폐쇄하고 응급실로 파견을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 파견 갔다 와서 지금 다시 병동을 오픈한 상황이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이 의료진들도 상당히 코로나의 감염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좀 불안과 걱정도 좀 많이 되시죠? 집안에 좀 이렇게 만성질환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고령이고 만성질환 환자들이 대부분이 리스크가 높잖아요. 사망률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저희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영상통화로만 이렇게 하고 있고 가서 직접 만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집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저희 가정적으로 어머니가 좀 캔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가서 이렇게 좀 돌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못 가죠. 환자를 봤기 때문에 혹시라 하는 마음에.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노동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의료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또 대책도 좀 세워져야 될 것 같고 해서 의료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좀 높고 아마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실 것 같아서 그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좀 이렇게 갑자기 겪는 일이라고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솔직히 이제 저희가 그 감염내과를 보고 있으니까 협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이 없긴 해요. 협조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다 할 수는 있는데 무슨 일이 딱 행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환자를 이렇게 응급실에서 그때도 폐쇄를 하고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응급실을 비워둬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몇 시간 내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다른 병동으로 다 전동을 보내고 그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을 다 이렇게 올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도 좀 근무자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럴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딱 당해가지고 뭐 1시간 내에 그런 일들을 다 이뤄내야 되고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조금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의사소통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저희는 계속 여기 가라고 하면 저기를 가야 되고 근무 환경에서 딱 안정되지를 못하고 여기 다른 데 부서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다시 또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 일을 맡아야 되는 건 아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미리 얘기를 해갖고 저희도 그런 상황에 대처하고 그 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영상의학과면 주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예. 네네, 이제 엑스레이, CT, MRI, 뭐 초음파 이제 저희가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러니까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죠. 영상학과가. 일이 업무량이랄지 근무 환경은 어떻다고 보시세요? 이제 과거에 비하면 많이 괜찮아진 거죠. 왜냐면 이제 옛날과 최근과 그 과학도 많이 발전됨으로써 장비들도 많이 최신화가 되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전에 노동력이 1이라면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줄어든 0점대로 줄어든 그런 환경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사람은 좀 부족한, 인력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과학이 발달되고 장비가 좋아지면서 환자들도 늘어나고 좀 더 이제 많은 검사들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따라가려면은 아무래도 검사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배치가 더 되면은 저희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오는 곳이고 특히나 코로나19 감염된 확진자가 이제 음압방상실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과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의료인으로서 그 환경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은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좀 없으세요? 제가 조금 안전 불감증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딱히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어찌됐든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검사할 때도 저희가 다 예방 수칙을 지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딱히 없었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길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 간호사 선생님처럼 거기에 상주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이제 들어가서 필요한 검사만 하고 나오긴 하는데요. 오히려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고, 그 방호복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덥더라고요. 덥고 오래 그렇게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탈수 현상도 올 것 같고, 왜 그렇게 의료인들이, 그러니까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이 왜 힘들어 했는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가족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또 집에 돌아갈 때 또 가족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좀 크실 것 같고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어찌 됐든 이게 요즘은 이제 병원뿐만이 아니라 지역 감염, 이제 N차 감염이 원인이 어디서 발병했는지 모르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니까 이제 어디 돌아다닐 때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병원에 있다가 가면은 부모님이 조금 걱정되긴 하죠. 부모님이 또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저한테 조심하라고 항상 당부를 하시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집에 가기 전이나 이럴 때 예방 수칙에 손 씻기나 뭐 이런 거 다 잘 하고 들어가서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 스스로는 걱정은 많이 하지 않는데 이제 부모님 걱정이 좀 많이 크시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북대학교 병원 지부 보건의료노조 교육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재석 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역시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그 환자분들도 영상의학과를 꼭 거쳐 가야만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영상의학 검사라는 것은 이러한 병원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하나의 관문적 검사입니다. 어느 과를 오던 영상의학 검사는 필요하고요. 이제 코로나 환자의 경우에는 특정 질환이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그 코로나 질환을 통해서 다른 합병증이 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질환은 폐 쪽의 질환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검사인 폐 엑스레이와 폐 CT 검사가 기본적으로 진행되는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진행되지 않은 검사이다 보니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벨 D라는 보호구를 입고 그러한 격리 병동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모 병원들은 2인 1조가 되어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사실 우리 병원은 인력상 문제도 있고 또 이러한 지정 병원이 아니다 보니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들어가서 검사되고 있습니다. 1인 1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접촉 우려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이런 게 안정불감증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많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CT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환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폐인데요. 이러한 폐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CT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CT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CT 검사실로 환자를 이동해서 검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검사실이 전용 검사실로 있지 않기 때문에 병동에서 일반 환자 검사하는 CT실까지 이동하게 되고요. 병원 내에서. 그리고 그 검사실 안에서 환자가 이동하여서 검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동하는 과정이나 검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지만요. 그래도 이것이 평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검사였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메르스 이후에 좀 훈련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미리 준비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러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운 게 현실입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년차 간호사입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북대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에 폐쇄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간호사로서도 상당히 자가격리를 아마 하셨을 것 같고 많은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 같고 그 뒤로도 감염에 대한 어떤 걱정도 컸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날 접촉한 간호사 선생님들이 총 1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중에 저희가 응급실 간호사가 45명인데 13명이 빠져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응급실은 꼭 그 사건이 아니어도 상당히 언제나 항상 24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응급실이 가장 힘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전선이기 때문에 근데 3차병원 응급실이어서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전라북도에는 대형병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2개 정도 있는데 나머지 시들에서 이제 수용이 안 되고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 저희 응급실로 그냥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서 다 거부를 해버리면 열나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갈 병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응급실로 그 모든 환자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의심 환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모든 환자분들이 다 오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항상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열이 진짜로 감기에 걸리거나 장염이 있어서 열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열이 만약에 나면은
우리가 코로나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안고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점이 가장 걱정하면서 일을 한다는 부분, 특히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그 코로나 전에도 원래도 이제 3차 병원이니까 안 좋으신 모든 환자분들이 다 저희한테 몰리시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일단 저희가 격리 시설이 그렇게 크게 모든 환자들을 다 격리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격리를 또 따로 하는 곳을 만들고 이제 구조를 바꾸고 벽을 뚫고 음압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게 이제 어그리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하지만 그것도 이제 그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도 좀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그 간호사기 때문에 의료진이기 때문에 그 안팎으로 엄청 조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어요. 심리적으로도. 안녕하세요.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 선별해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온도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앞쪽에서 있으면서 환자 서비스를 주로 지향을 하고 환자들 휠체어를 이렇게 대여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민원이 있을 때 가서 도와드리고 불편하면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일은 사실은 뒷전이 됐고 환자들 안전, 감염병 그 예방이 첫 번째가 돼서 사실은 조금 이제 오시는 내원객들이나 다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저희가 그 보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기존에 그냥 평범한 일상이 참 행복했었구나, 하루하루가 참 행복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평범한 일상이 된다고 하면 참 행복을 누릴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좀 빨리 종식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